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명인들의 사주 운세 팔자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명인은 이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주로 의미를 하고요.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해졌으며 또 구설 시비 관제 송사가 있을 때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주 풀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제 개인적인 뭐 어떤 성향이나 호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사주 형태를 보고 그 사주 자체만 놓고 풀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주 자체가 실제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제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거짓으로 올렸을 때 그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얼굴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조국 전 장관 지금 또다시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칠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와대 사진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관저로 사용을 안 하고 업무 공간이 아닌데 여기 이제 과거에 여기 얼굴 보시면 뭐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뭐 임종서 그리고 뭐 윤영찬, 조국 이런 사람들이 쭉 있네요. 이제 처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자기들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재밌고 호기롭게 지금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자, 이분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중에 한 명,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인가 했었죠.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한 달 동안 잠깐 했는데 한번 조국이라는 사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죠. 여기 조국 뭐 이렇게 보면 SBS 여기서 나온 건데 출마할 수도 민주당 말고 뭐 대환영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뭐 대입술이라고 해서 지금 대나무 잎으로 만든 술인가요? 대입술이 아니면 뭐 어떤 술인지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그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하고 문재인 이 두 양반이 서로 지금 건배를 하면서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웃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만났을까요? 이 작은 신호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뭐 평론가들 자체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술을 마시며 그것도 대입술이라고 해서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그 왜 하필이면 조국이란 이 양반하고 마실 때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그런 술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내놓고 서로 건배를 할까요? 이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슨 메시지냐? 그러니까 지금 전 뭐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전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그 팀, 그분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저는 딱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점 찍었다. 그리고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차기 후보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뭐 이런 사주라든지 풍수 이런 걸 보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라든지 뭐 느낌, 제스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정치인은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미언대의.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말, 그 미세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큰 뜻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제가 전에 제 친구가 전라도 여수 출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잘 관심을 안 갖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낙향해서 있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문재인 앞으로 대통령 출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문재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 저러해서 이렇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음에는 안 믿다 나중에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조국이 반드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 또 이준석이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 물론 그게 용꿈일지 개꿈일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이 뭐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젊은 청년 뭐 최고 의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그렇지만 종착지는 감옥이다. 그러면 이 장해찬이라는 젊은 친구도 상당히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마는 하지만 결국 당신이 갈 길은 감옥이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과연 수옥살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살인데 있을까요? 물론 지금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1심도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보통 6개월에 1년에 끝나는 것을 3년 몇 개월에 질질 끌다가 그것도 뭐 2년 실형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법정 구속이 됐겠죠. 실형이면 원래 구속이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자기 세력들이 대단해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66대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네요. 뭐, 법무장관 불과 30여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장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하루를 해도 장관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뭐, 교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1963년 4월 6일생으로 나와 있어요. 4월 6일생인데, 어떤 데는 뭐 65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년생은 아니고요. 이분도 전에 자기가 63년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적이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이 1960년대 후반에 생겼잖아요. 그게 66년인가 7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생년월일시가 틀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적과 주민등록증과 틀린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원래 주민등록증하고 제 원래 생일하고 달라요. 저도 이제 1년 늦게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때 당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월 6일로 됐고 어떤 분은 65년생으로 됐는데 65년생은 아니다. 그리고 창녕조 씨네요. 창녕조 씨. 본가는 창녕이고 부산 출신입니다. 자, 개묘생 토끼띠고요. 또 이때는 거의 음력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음력으로 봤습니다. 병진월 이민일. 그런데 시간은 사실 잘 모르는데 제가 사주라든지 이분의 스타일 형태로 봤을 때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벌써 50년 전, 60년 전에 시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아침 먹을 때 아니면 개밥 주고 오후 참 먹을 때 아니면 저녁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여러 가지 사주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몇 가지 토대로 해서 당신 시간은 대략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유출을 해서 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본인들도 또 아니면 다른 뭐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걸 많이 유추해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묘년 토끼띠고요. 태어난 날은 이민월인데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묘진에서 이제 봄의 끄트머리 절기상으로 이제 입하가 시작되기 전인데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또 천간의 병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호수와 같은 거예요. 호수. 우리가 또 넓은 바다, 개수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넓은 호수 바다 위에 이렇게 태양이 딱 떠 있는 그것도 봄날,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봄날에 태양 그것도 이제 사시죠. 사시니까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오전 뭐 한 11시경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봄날에 하늘에 태양이 딱 떠 있고 또 들에 들판에 이렇게 꽃들이 딱 이렇게 만발하고 굉장히 뭐 사주 자체를 보면 환한 스타일입니다. 인물도 뭐 환하게 기생 오라비처럼 생겼죠. 관상학적으로 보면 기상은 아닙니다. 잘생기고 또 인물 자체는 훤하지만 기격의 상은 아니에요. 조국 장관. 물론 저는 관상을 그렇게 뭐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상 공부하다 포기한 사람인데 적중률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느낌이라는 거 이런 거 잘 맞는데 어쨌든 관상으로 보면 기상은 아닌데 근데 이제 계묘 년생이니까 계수라는 거는 이제 하늘의 구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봄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날에 하늘에 태양이 딱 뜨긴 떴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는 형상이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묘진 방국을 이루고 방국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의 기운이 합의돼서 한 가지 기운, 방향성 있는 기운, 삼합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식상이 이렇게 강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나는데 이런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말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뭔가 뽐내려고 하는 그런 기세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천간에 계수와 을목이 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격국용신을 따지는 분들은 계수와 지금 을목이 떴으면 격으로 보면 상관격에 아니면 뭐 겁재격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격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격은 계속 변합니다. 한 가지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대운에 따라 세운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머리는 좋죠. 머리는 좋고 지금 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천간에 계수까지 떠 있고 그리고 또 재물이 보면 정제를 갖고 있어요. 정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 또 지장간 속에 인목 속에도 또 편제죠. 편제를 갖고 있습니다. 편제를 갖고 있는데 편제라는 것은 일반 재물하고 다르게 돈 욕심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인 속에 또 병화가 또 편제가 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돈까지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재물을 탐하는 그리고 식상이 강하니까 또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의 말빨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든 돈과 연관성이 있게 돈을 만들어내는 제조, 그걸 상관생제라고 하는데 그런 게 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제 진정성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신약사주로 볼 수 있는데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인데 여기서는 지금 계수, 천간의 계수를 용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사중 경금을 이제 편인이긴 하지만 그걸 또한 용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는 경금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주의 기운, 오행을 골고루 다 그나마 그래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신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주 자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괜찮은 편이다. 이 정도면 재물의 운기도 있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의 운기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호술이면 일단 이제 해자가 겁살 제살이 되는데 용신이면서도 겁살 제살이 됩니다. 그렇지만 겁살 제살이 용신이 잘 작동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관 대작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운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시면 인사 형살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마살이기도 하지만 형살도 작용을 하고 결국 뭐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형살이 작동을 하면 형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알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에 제가 따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런 사주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면 비겁이나 이제 인성이 용신인데 대운을 보면 28대운 개축, 38대운 임자, 48대운 신해, 58대운 경대운까지 물론 대운이 10년이지만 이렇게 또 구분한다면 5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경대운이면 6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용신운으로 와서 굉장히 신약사주긴 하지만 대발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하고 자가 겁살 제살인데, 제살이라는 수옥살, 겁살은 빼앗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의 기운도 왔지만 약간의 겁살운, 제살운이 같이 왔는데 2020년이 경자년이고 2021년이 신축년이었어요. 그리고 22 이민 개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경자 신축년에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법무장관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됐지만 그때 뭐 검찰총장 뭐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그게 겁살 제살이 작동을 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 뭐 한 달 정도밖에 못하고 물러나게 되고,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관성이 또 공망이에요. 이렇게 관성이 공망인 사람은 이 관성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이고 뭔가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다양성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비경겁제가 용신이다 보니까 또 인성도 용신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고 식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또 자신이 뽐내야 되고, 또 상관이 그 식상이 너무 강한 상관이면 이 상관은 상대방한테 말을 잘하지만 상처를 주는 거고, 상관 자체는 법과 도덕 법률을 또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서 무시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규범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갔을 때는 장점을 발휘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과 잘못 엮여서 나쁜 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나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보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주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극단적인 성향을 띄어서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세력과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안 환경 아니면 풍수적인 터의 기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조국 장관은 이 장점을 완전 이상하게 활용을 해서 그게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주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흘러가는 상황이 안 좋다. 더군다나 지금 58 이제 경술대운의 술대운은 이 사람한테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편간이 이제 들이치는 거예요. 지금 토는 이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물길을 뚝이 와서, 거대한 뚝이 와서 가로막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국수 당하게 되겠죠. 신약 사주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술의 기운, 거기다가 또 시간은 말년운을 나타내는데 사술 원진살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진 기문 뭐 이런 게 작동하기 때문에 돌아버리는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또 사람의 안정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올해 이렇게 보면 개묘, 이렇게 개수는 나쁘지 않은데 묘는 또 식상이 강하잖아요. 식상이 강한데 특히 묘는 상간입니다. 상간이 또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관제 구설 12 송사,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법과 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상하게 하는데, 그런데 식상은 또 자신을 뽐내고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24년 갑진년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그런데 그 갑진년 무진월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진이 또 수의 고장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 자체는 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갑목 자체가 또 식상이잖아요. 식신상간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자기 자신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뽐내야 됩니다. 뽑는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총선에 나온다. 총선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이제 갑진년 무진월이기 때문에 또 날짜도 무진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국 이 사람한테 들이치는 기운, 어떤 앞길을 막는 기운,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나왔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25 을사, 인사 형살이 작용하고 26 병호 또 돈 문제 또 이런 게 해서 이제 이게 귀신이 되는 건데 귀신은 나한테 힘들고 꺼린다 이런 소리인데 결국 목화의 기운으로 가서 이 사람의 인생 거기다가 대운도 술대운으로 들어오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분은 24년까지는 잘 버틸 수 있겠지만 25년부터 이제는 완전히 기운 자체가 쇠해진다. 물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처럼 방탄을 해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방탄을 하고 그래서 법정 구속 안 당하고 어떻게든 대법원 가서 뭐 또 다시 무죄 받고 사면 받고 이래서 대통령 나오는 게 이게 꿈일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하지만 개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꿈을 꾸고 있다. 용꿈이 개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정 총리 이분도 뭐 인상이나 관상을 보면 참 눈매를 보세요. 지금 사람 노려보는 스타일, 째려보는 스타일 참 눈매 보면 선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일단 이분의 사주도 궁금하신 분은 한번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